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문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치의 권고 뭐 이런 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랬는데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랬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누구냐면 개공이죠. 개공이 이제 주체예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등기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합쳐가지고 계약금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치 명의자라는 표현 이 예치 명의자 아까 얘기한 에스크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치 기관에 이 사람의 명의,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실제로 도는 예치 기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맨 위에 있는 예치 기관이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인 판단해서 야,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좀 예치 명의자의 이름으로 좀 예치하는 게 어때요? 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 그죠? 어디까지나 권고 제도라는 거.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의무로 좀 바뀌어요. 자, 왜 바뀌는지, 뭐 때문에 바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공의 이름으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 조건이 붙었죠.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자, 첫째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관리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분리관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그 예를 들었던 100억이라는 돈을 개공이 자기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원래 개공이 한 1억쯤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0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1억을 가령 뭐 50일 정도 이렇게 예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이자는 개공이 다 가져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자기 돈하고, 여기서 자기라는 거는 개공의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이건 의무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치된 계약금 등은 개공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뭐 하지 말아라.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인출 금지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분리관리 의무, 인출 금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이렇게 패쓰거나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의무예요. 이거는 그 대신 이 의무는 왜 생기냐면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는 보증 설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공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게 되면 너무 좀 불안하고 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상에서 100억을 예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100억만큼을 보장하는 뭐를 하여야 한다. 보증, 업무 보증. 그냥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미리 이제 등기 전에 미리 받는 뭐 이런 선수령,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쪽, 그러니까 매도 쪽이죠. 이쪽이 해당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돌려받는 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이 보증서는 뭐를 하기 위한 보증서라고 했냐면 선수령을 하기 위한 보증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다. 그러니까 급한 돈이 생기면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여기서 법조문을 보신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권고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의무가 좀 생기는 이유는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약정의 의무. 그러니까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게 뭐 이런 거 약정.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관리. 그다음에 인출금지. 이 두 가지는 좀 중요한 의무들이라서 여기다가 별 하나씩 좀 잡을게요. 개공의 돈하고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다음에 마음대로 뺏으거나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개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를 뭐 할 쪽이 부담한다 그랬죠? 취득할 쪽, 그러니까 매수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요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관련자 해가지고 예치 명의자가 있어요. 이 예치 명의자는 에스크로우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까 7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개체전 음보시인데 요거 앞자를 딴 거예요. 요거 앞자만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 요거는 좀 뭐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닌데 보통 여기서 출제를 하면 가장 유력한 게 거의 한 90% 이상 예를 내요.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공개, 재전, 은보신. 공개 체전이라는 거는 체전이 체육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체육대회에서 무슨 메달을 따면 은메달 따면 보신한다. 몸에 좋다. 뭐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공개, 재전, 은보신. 여기서 공제사업자는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믿을만 하죠. 그 다음에 개공이 있는데 개공은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고 최신관서, 우체국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신관서를 누가 운영해요? 개인이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굉장히 안전한. 그 다음에 전문회사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은행도 안전하고 보험회사, 뭐 보험회사도 그 은행보다도 더 안전한 보험회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삼성생명 같은 데는 자본금이 은행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 데는 되게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업자, 뭐 이런 것들 다 안전한데 지금 여기 7가지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 뭐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맡긴다면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여기 최신관서 국가가 보증해 주니까. 원래 우체국 예금은 전에 국가가 보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개공.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공은 그냥은 안 되고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줘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보증기관. 이 보증기관은 뭐 보험, 공제, 공탁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보증기관은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7가지는 좀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예치기관은 뭐냐면 얘네가 여기한테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명의를 빌려주는 거고 실제로 돈은 여기서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는데 여기는 기타 등등이라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가지고 뭐 틀리게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이 보증서는 뭐를 하기 위한 보증서라 그랬냐면 먼저 돈을 받기 위한 선수령을 위한 보증서를 얘기한다 그랬고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데 이 보험회사하고 여기 6번의 요 보험회사하고요. 여기 2번의 보증보험 회사하고요. 같은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 이거랑 다른 회사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뭐 삼성생명, 뭐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보증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뭐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만 서주는 보험회사는 거예요. 보증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서울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름을 SGI로 바꿔가지고요. 얘는 전문적으로 보증만 서주는 그런 보험회사예요. 이게 일반적인 보험 업무는 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지 이제 유형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틀린 것 뭐 이랬는데
1.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일단 OX, X. 자, 어디가 틀렸나 한번 찾아볼래요? 일단 요거 틀렸죠. 의무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보니까 내 개공인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하겠네? 미리 돈을 주고받고 하면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권고하는 제도지 손님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취지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기간, 그러니까 이행기간이라는 건 등기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그게 이제 이행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 맞아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위험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3. 모든 금융기관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예치 명의자는 7개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7개 중에서 금융기관도 있기는 하고 금융기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개공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아니니까. 근데 앞에 모든 금융기관이 예치 명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증권회사 있잖아요. 증권회사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아니에요? 증권회사에서도 예금 업무 다 합니다. 예, 그러면 증권회사도 금융기관이거든요. 증권회사는 뭐에 안 들어가? 예치명의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 예치명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7개 공개체전 음보신. 4. 개공은 거래 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명의라는 건 개공의 명의인 거죠. 그러면 아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리관리. 예, 이건 의무고.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관련 서류 관련물을 수행하는 전문회사. 자, 공개체전에서 전이 뭐예요? 전문회사.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절 넘어가는데 여기다는 우리 별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출제가 거의 이루어져요. 거의 이루어지는데 특이하게 요번 35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35회 안 나왔는데 36회도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2년 연속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전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내년 시험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겠지. 그렇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런 파트고. 자, 일단 여기 제목에다가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역방향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책임 있어요? 아니면 책임 없어요? 책임 있지.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책임져야죠.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민사 책임은 이제 돈으로 물어주는 거, 요거를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뭐 형사 책임이라든가 행정상 책임 뭐 이런 걸 이제 배울 건데 이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 책임,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거를 손해배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보는데 1번 그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하시고 2번 제목에다가도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는데 색깔을 좀 달리 할 수 있으면 달리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법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 요게 이제 30조예요. 우리 법조문으로 따지면 30조 1항과 2항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1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개공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 고의 또는 과실에다가 역시 채색 하나만 좀 하시겠습니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의 과실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고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 고의. 고의는 뭐냐면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하는 게 고의인 거예요. 여기 맨 밑에다가 사이 좀 띄워가지고 과실을 한 번만 적어주세요. 과실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실수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실에서 쭉 불법 행위의 불법성이 높아지면 그게 최고조로 올라가면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요.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중과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과실의 정도가 이렇게, 불법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가장 불법성이 낮은 게 뭐예요? 과실이야. 가장 센 거는 뭐예요? 고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근데 중간에 있는 중과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게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써요. 한자로 쓰면. 그러면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가볍다는 거지. 이게 무거울 중자니까. 그래서 앞에 생략이 돼 있어요. 이거는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과실은 경과실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중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로 싹 다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목을 과실 책임 이러면 과실은 책임져. 고의는 안 져. 이 뜻이 아니라 당연히 과실도 책임지고 중과실도 책임지고 고의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의는 책임 없어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모든 과실이라는 개념은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실. 근데 우리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상임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중과실로 인하여 뭐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 중과실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조문에 중과실로 인하여 이러면 무슨 과실은 안 들어가는 거야. 경과실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중과실로 인하여 그러면 뭐하고 뭐만 포함되는 거예요. 중과실과 고의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실이면 여기서부터인데 중과실로 인하여 그러면 여기서부터면 이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시 상임법에서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뭐를 발생케 했냐면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해야 돼요. 다른 손해 아니고 재산상 손해. 이 재산상 손해라는 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뭐 이런 손해를 말하는데 이거의 반대말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말은 없을까요? 반대말도 있겠지. 생각을 해봐요. 손해인데 재산상 손해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재산적 손해. 이런 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손해인데 비재산적 손해. 그래, 정신적 손해. 네가 물건을 잘못 소개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이거는 재산상은 아니지만 비재산적인 뭐 이런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법에서는 즉 중개사법에서는 이 비재산적 손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손해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물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름하여 우리는 과실책임.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뭐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손해배상 안 하려면 고의과실. 자, 두 번째는 개공은 자기의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의 장소로 제공. 그러니까 뭐를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무실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소를 빌려주면 그 사무소는 아무나 오픈을 못 하잖아요. 현행법상.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무소라는 외관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나 오픈을 못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편의점은 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편의점 같은 거. 치킨 가게는 어때요? 있어요. 치킨 가게도 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학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치킨 대학이라고. 근데 치킨 대학은 어떤 브랜드가 만드는 학교고 그거는 뭐 안 나와도 돼요. 돈만 있으면 뭐 치킨 가게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잖아. 근데 중개사무소는 돈만 있다고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중개사무소라는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빌려주면
그 빌려준 원인만으로도 뭐를 해라? 책임져라. 책임이 있다. 대신 어떤 손해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 우리 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고 비재산적 손해는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안 하려면 두 가지 조심해야 되네요. 첫째 고의과실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 두 번째는 사무소 빌려주지 말아야 돼. 사무소를 함부로 빌려주면 등록증 같은 걸 빌려준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또 책임져. 네가 빌려줬으니까 뭐 이런 어떤 개념이니까 이 두 가지 개념.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다가는 따로 별도 하나만 해주시고요. 무과실 책임은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은 잘못이 없어도 사무소를 빌려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사무소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뒷장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잖아요. 그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별 하나 해줄게요. 업무 개시 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 뭐냐면 보험을 들든가 공제에 가입을 하든가 공탁을 하든가 1, 2, 3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합쳐서 업무보증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드릴게요.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보험 있잖아요. 보험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다 잘 아시죠, 그죠? 보험은 뭐 다 있을 테니까. 우리 앞에 친구 보험 혹시 들은 거 있어요? 하나라도? 보험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선생님은 보험 많이 들으셨죠? 그것만 저기 생명보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안 들으셨어요? 보험을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은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좀 생소하지. 공제.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표기했냐면 보험과 공제는 같다. 보험하고 공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왜 이름이 다르냐면 자, 우리가 변호사 자격을 따서 변호사도 개업할 수 있어. 우리랑 똑같이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사고 쳐요, 사고 안 쳐요? 사고 치고. 의사도요? 의사 면허 따면 개업할 수 있잖아. 개업이. 그러면 사고 쳐 안 쳐? 의사들도. 사고 치죠. 어떤 전문 자격사도 다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칠 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꼭 뭐를 들어야 돼? 보증보험을. 근데 지금 말씀드린 변호사나 의사나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쪽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보험을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몇만 명 넘어가니까 자체적으로 보험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 공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을 공제라고 한다. 똑같아, 이 내용이. 그럼 이제 공탁의 설명을 드려야 돼. 이 공탁은 조금 생소한 건데 공탁은 현금이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공탁소에다가 보관시키는, 법원에다가 보관시키는 건데 현금은 아시고 유가증권이 뭐냐면 어떤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수표는 현금으로 생각하셔야 돼. 수표는 현금으로 생각하시고 수표 말고 채권. 맞았어. 채권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 이런 거 말고 누가 발행한 거? 국가가. 국채 이런 거. 국채 같은 거는 현금하고 똑같거든. 물론 이제 할인을 하긴 하지만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런 거를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보험을 들었어. 그죠? 어떤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공탁을 들었어요. 어떤 사무소가 더 안전한 사무소일까요? 금액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보험 든 사무소 아니면 공탁 가입한 사무소. 공탁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럼 이거 두 개는 돈 없는 사람.
그렇죠? 네,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 그러니까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력이 없는 사람들, 나는 돈은 없어, 현금은 뭐 없으니까 나는 보험 들래, 공제 들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요,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어. 보험료하고 공제료의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얘를 한 70% 정도 가입해요. 요거. 네, 나머지 요거 한 뭐 20 몇 퍼센트 하고 요건 뭐 거의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업무 보증 설정의 증명 서류,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얼마까지 책임질게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곳이 어디예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령 어느 보험회사에서 뭐 2억까지 보증을 서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이 전자문서를 제공한다는 건 요즘에 이제 다이렉트 메일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증권을 막 이렇게 종이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메일로 보내잖아요. 그럼 메일 받은 거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하면 되는데, 이거 아까 위반하면 얼마의 과태료 받는다 그랬냐면 100과태료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당사자. 이 거래 당사자는 일방 아니면 쌍방. 쌍방.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쌍방과 100만 원 같은, 이게 좀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보면 공탁금 회수의 제한이다 이런 말 나와요. 공탁금 회수의 제한. 읽어볼게요.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하면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찾고 싶지. 근데 막바로 못 찾고, 사망하면 역시 찾고 싶어요. 누가 찾고 싶어요, 그거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근데 몇 년 안에는 이거를 찾지 말래. 3년 안에는 찾지 말래.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걸 왜 3년간 찾지 못하냐면요, 이 취지예요. 자, 우리가 보험하고 공제가 있잖아요. 보험하고 공제가 있으면 그 보험금과 공제금 청구권의 시효가 3년이에요. 3년. 그 3년 안에만 찾으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 뭐 20몇 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는데, 그 뭐 무슨 뭐 교육비용 같은 걸 이제 가입한 게 있는데 2년 전에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근데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뭐 20몇 년 됐으니까 이자가 조금 붙기는 했더라고. 뭐 그 보험이라서 이자는 많이 안 붙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안 찾으면 이자를 준대. 안 찾으면 그 만기 보험금에. 그래서 몇 퍼센트를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12점 몇 퍼센트, 12.5인가를 준대요. 그게 뭐 그 보험회사 금리로 따져가지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관에 돼 있더라고. 그 지금 12% 정도 금리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지. 예. 그래서 안 찾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제가 내년쯤 돼서 3년이 도래하면 그때는 찾아야 돼. 왜냐하면 3년이 넘어서 안 찾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보험회사 안 줘도 그만이거든. 그러면 저는 이게 3년 동안 늦게 찾아도 되는 거지. 그 시효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 이상 계속 전화가 와. 보험회사에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찾아, 계속. 왜 안 찾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자를 많이 붙여주니까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이득인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3년의 시효가 있듯이 공탁금도 막바로 못 찾는다고. 그 원리가 요 3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은 다 시효가 몇 년이다?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3년간은 찾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찾거나 아니면 상속인들이 찾거나 하면 되겠죠. 요 3년 중요하고. 자, 이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고 개공의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실 책임은 개공에게 뭐가 있을 때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무과실 책임은 언제 부담하는 거라 그랬냐면 일단 사무소를 빌려줬거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법조문에는 없지만 이미 배우신 것 중에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고용인한테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뭐라 하더라도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진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 빌려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고용인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거 둘 해서 요 두 가지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세 가지만 조심하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야. 세 가지. 자, 왼쪽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첫째, 뭐 조심해야 돼? 본인의 고의과실 범하지 않도록. 두 번째, 고용인한테 뭐 없도록, 고의과실 없도록 주의감독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소 빌려주지 말아야 되고,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한마디로 책임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증방법별 청구권은 시효가 다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 이 3년, 요 3년만 중요하고, 요 3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뭐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공탁만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이 개공이나 고용인한테 청구하는 경우에는 3년과 10년. 이건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3년, 장기 소멸시효가 10년. 민법에서 이제 배우신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이런 느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아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다 우리 각각 채색도 해주시고 별도 일단 하나씩 잡으세요. 별도 하나씩 잡으시고, 자, 요 설명은 뒤에서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그림상에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개공이 보증기관에 보험계약 같은 거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봐 드릴게. 무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계약을 하냐면 셋 중에 하나의 계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 뭐. 업무 보증의 방법 세 가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보험, 공제, 공탁. 이게 다 계약이야. 다시 한번요. 뭐 세 개? 보험, 공제, 공탁.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고. 요렇게가 그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근데 얼마를 했냐면 2억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억. 개인인 계곡은 2억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얼마의 손해가 생겼냐면 3억의 손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 잘못을 했어? 그럼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고, 고용인이 잘못했으면 고용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겠지. 이때 얼마를 달라고 할 거냐 이거야. 얘는 2억짜리 보험을 들어놓는데 나는 사고가 3억이 터진 거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나 얘한테 얼마를 달라고 할 거냐 이거야. 얼마 달라고 할 거예요? 2억 아니면 3억? 3억 달라고 해야지. 내가 손해가 3억이니까 이거를 전손해라고 해요. 전손해라는 건 모든 손해. 중요하고, 이 전손해 중요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 여의치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한테 3억 달라고 했는데 고용인한테 3억 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돈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BJR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네들은. BJR이 뭐예요? 배째라. 라면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 돈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배째 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음 대안이 뭐냐면 얘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증기관에. 근데 보증기관에 돈을 달라고 할 때는 3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얼마만 달라고 해야 돼? 2억만. 왜 2억만 달라고 해야 돼? 얘가 2억짜리를 가입했으니까. 그래서 한도는, 여기 한도는 설정 범위 안에서만 청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억, 여기는 2억만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증기관에서는 내가 해주겠다고 계약을 한 게 2억이니까 3억을 해줄 필요가 없지. 예. 자, 그러면 보증기관은 비재의하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예? 없지. 얘는 비재의를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확실한 건 뭐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실성으로 따진다면 뭐가 확실해? 이쪽이 확실해.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얘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배상할 거야. 그 설정 범위. 근데 그 범위적인 측면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보면 뭐가 유리해? 개공이나 얘한테 청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개공이 이거를 많이 설정해 놓으면 더 안전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최소 보장액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5억, 10억 해놓은 개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무실은 어때? 안전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실 때 간판 깨끗한 집에 들어갈 게 아니고 어떤 집을 이용하는 게 좋아? 이거 많이 가입해 놓은 사무소가 안전한 거지. 근데 그걸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우리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개공인데 2억만 하면 되는데 5억을 해놨으면 내가 그만큼 보험료나 공제료를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손님들한테 홍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붙여놓는다고. 5억 원 책임보험 가입업소. 대개는 많이 해요. 대개는 2억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많이 해요. 뭐 3억, 5억, 7억, 10억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안전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개공들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고 안 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무실을 우리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의 종별에 따라서 이 개공의 종별은 유형이죠. 얼마 이상을 설정해야 되느냐 뭐 이 부분인데 올해 35회 시험에는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6박스에서. 우리 저 실무 쪽으로 여기 개인인 개공이 얼마 이상을 설정하라고 돼 있죠? 2억. 그리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 4억. 본점 4억. 그리고 분사무소는 하나마다 얼마 이상? 2억 이상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인데 얘는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되냐면 2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 지역농업협동조합 쪽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 화살표 빼볼게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주택 안 되고 상가 안 되고 공장 안 되고 토지 안 되고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면 뭐 임야나 이런 거 안 되고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농지만 전답과수원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왜 2천만 원만 하는지 이해되시죠? 뭐 칠 일이 그만큼 적다 이 말이에요. 사고 칠 일이 그만큼 적다라고 봐서 2천만 원 이상. 이번 시험에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무 쪽에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여기다 하나만 적어봅시다. 중개업이랑 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리업은 경매 관련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플러스로 하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한다는 거는 겸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겸업. 둘 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의 보증액과 여기서의 보증액이 동일해요.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게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더블을 설정해야 된다고. 더블. 근데 이번 35회 시험에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드려볼게요. 법인인데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고. 법인인데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법인이야. 대리업을. 그 문제를 냈다니까 특이하게. 이 대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총액은 얼마겠나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10억 아니야. 10억은 아니고 20억이야. 더블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10억 곱하기 2 해가지고 20억을 계산하셔야 돼요. 왜 20억을 하셔야 되냐면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얼마 깔고 4억 깔고 분사무소 몇 개라 그랬죠? 3개면 하나당 2억씩이면 6억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10억을 여기서만 10억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도 해야 돼. 이 액수가.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걸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물은 거야. 이렇게 같이 할 때 얼마 해야 되는지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방법의 선택지는 보험, 공제, 공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택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하고 들어요. 이거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업무 보증 관련한 신고 의무에서 우리 개설 등록, 우리 이제 개공이 되어질 때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보증을 설정하고, 그쵸? 그걸 신고를 하면 이제 비로소 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줄 거예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 등록번호가 나와야 뭐를 가입할 수 있다. 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등록번호가 어디 있는데 보험을 드는 거예요? 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 들었어? 이걸로 묶여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추가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추가. 이 하나의 등록번호로 다 묶여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는 별도 하나만 해줄게요. 우리 분사무소는 선보증 방식이고 이거를 이제 하고 들어가면 설치 신고 하면 확인서, 여기 등록증은 안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채색을 좀 하나 잡아 주시겠습니다. 출제도 되게 잘 되는 그런 항목들인데 다 별 하나씩 좀 잡을게요. 여기다는 별 2개 잡고 보증의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지가 몇 개 있죠? 3개, 뭐뭐뭐 3개, 보험, 공제, 공타. 근데 중간에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공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래. 자, 그러면 오늘 보험에서 공제로 바꿀 거예요. 오늘 보험에서 공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보험 먼저 해약을 하고 5분 있다가 공제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간극이 생겨. 해약을 먼저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를 먼저 가입하고 그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그럼 2가지가 되잖아. 2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야. 이미 설정한 보증이 있는 중에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간극 생기지 않도록. 2번째는 기간이 생겨요. 무슨 기간이 생기냐면 실무적으로 보면 보험하고 공제는 1년 단위로 가입해요. 보통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가입하면 1년에 한 번씩 뭐가 도래하겠어요. 만료일. 그럼 언제까지 다시 재설정을 해? 만료일까지. 자, 오늘이 만료일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 오늘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그래서 전일 아니고 이길 아니고 뭐 그냥 만료일까지만 해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손해배상을 업무 보증으로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어서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보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사고 내면 보험 처리하잖아. 우리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면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럼 보험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들었는데 보험금이 얼마 나갔냐면 2억 들었는데 2억이 다 나간 거야. 그러면 전액 배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입한 거에 전액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은요 끝난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이제 다 줬으니까.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은 소멸이 됐잖아요. 이제 보험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가입. 며칠 안에? 15일 안에. 근데 이게 기간에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험 처리해가지고 이제 오늘부로 보험 그 계약은 이제 소멸이 됐잖아요. 근데 15일 안에 재가입을 하라는 거니까 굉장히 그 텀이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거를 소멸을 시켰다고 하면 일요일 날 내일이잖아. 내일 계약서를 못 써. 왜 계약서를 못 써? 보험이 없으니까. 월요일도 못 써.
그럼 언제 쓸 수 있어? 이거 빨리 하고. 그러니까 늦어도 15일까지는 하라는 얘기지 15일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15일 동안은 보험 없이 업무를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재가입이라는 말은 보험하고 공제에만 붙인 말이고 가입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전한다는 뜻은 공탁에 붙인 말이에요. 공탁은 맡긴 돈을 이렇게 줬으니까 채워 넣어줘라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재가입과 보전해라 뭐 이런 말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틀린 거. 개공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과실로는 여기 고의과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만 보면 돼요. 책임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사무소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법에. 근데 빌려주면 그것 때문에 뭐를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 우리 1번을 무슨 책임? 1번을 무슨 책임? 과실 책임. 2번을 무과실 책임. 이렇게 부르죠. 3.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보험 들든 공제 가입하든 공탁을 하든. 질문 언제까지? 15일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여기다 펼. 15일이라는 기간은 언제 쓸 거냐면 손해배상을 했다라는 말이 줘야 돼. 손해배상을 이미 했다. 그러면 15일이고 이건 최초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업무 개시 전이 맞고. 자, 4번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데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면 해당 법인은 최소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사무소 3개 뒀대요. 그럼 얼마 해야 돼? 5억이 아니라 10억을 해야지. 6억 아니고 10억. 왜 10억? 주된 사무소 4억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대리업까지 하면 20억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금의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손해는 3억이 나는데 개공이 보험 든 거는 2억을 들었다고 치면 초과하잖아요, 지금. 네? 초과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개공을 상대로 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개공한테는 전손해, 모든 손해상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누구한테 전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어. 보증기관한테는 어떤 손해만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설정 범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